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군집 내 개체군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체군 할 때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었죠. 뭐 리더제, 순위제, 뭐 사회생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군집 내 개체군 간 상호작용입니다. 자, 이거 일단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종간 경쟁인데요. 물론 종 내 경쟁도 있겠지. 이제 종 내 경쟁이라고 하면 개체군 내 상호작용일 것이고, 종 간 경쟁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종 사이에 경쟁해야 됩니다. 근데 왜 서로 다른 종인데 왜 경쟁을 해야 하지? 뭔가 겹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종이 원하는 것이 겹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 비슷한 두 개체군이 함께 있으면, 근데 뭐가 필요하겠어? 생존할 때 당연히 먹이, 그 다음에 공간,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먹이가 겹치고 공간이 겹칠 때, 먹이만 겹치고 공간이 안 겹치면 경쟁이 안 일어나겠지. 또는 공간은 겹치지만 먹이가 안 겹치면 역시 경쟁이 잘 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이와 공간이 겹칠 때, 그때 뭐가 일어난다?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종간 경쟁이라고 해. 개체군이 차지하는 서식 공간, 이걸 우리가 공간 지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먹이 그물에서 위치, 이걸 먹이 지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군집 내에서 개체군이 갖는 위치와 역할,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태적 지위가 겹칠 때 경쟁의 정도가 더 커집니다. 겹치는 정도가 크면 경쟁의 정도도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같은 세균을 먹는 두 종의 집신벌레. 근데 같은 세균을 먹어. 먹이가 겹치죠. 카우타툼이라는 종하고 아우렐리아라는 종이 있는데, 각각 따로 배양하면 얘네들이 정상적인 생장 곡선을 그립니다. 카우타툼 종 단독 배양할 때 정상적인 생장 곡선, 아우렐리아 종 단독 배양할 때 정상적인 생장 곡선을 그린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 어떻게? 한 곳에 혼합 배양하면 먹이가 겹치는데 공간까지 겹쳐져 버렸어요. 그러면 두 종 사이에 경쟁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건 아니고, 그치? 먹이를 더 잘 차지하는 애가 경쟁에서 유리해지는 거겠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보면, 혼합배양, 오른쪽 아래 보시면 혼합배양 나와 있죠? 그러면 아우렐리아 종은 어떻게 돼서 살아남았지? 그치? 카우타툼 종은 어떻게 됐다? 그 지역에서 어떻게 돼?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얘는 경쟁에서 이긴 녀석이 아우렐리아고, 그렇지? 그 다음에 경쟁에서 진 녀석은 카우타툼 종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종이 사라지게 되면, 그렇죠? 사라지게 되면 이거는 무슨 원리라고 얘기한다? 경쟁 베타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긴 종이 살아남고 진 종이 사라지는 현상, 이거를 경쟁 베타 원리라고 합니다. 그럼 경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경쟁 베타가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이 일어나도 반드시 경쟁 베타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종간 경쟁, 경쟁 베타, 이거 따로따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두 종 모두 피해줘. 여기 보면 아우렐리아 종은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 그 개체 수가 훨씬 많이 줄어들었어요. 카우타툼 종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 줄어들다 못해 서식지에서 사라졌죠. 그러니까 결국 두 종 모두 피해가 가는 거지. 경쟁은 두 종에게 다 안 좋으니까 우리 그러면 조금씩 양보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뭐야? 생태 지위를 분화하는 분서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원이 비슷한 개체군은 서식지나 먹이의 종류, 활동 시간 등을 어떻게? 나누는 거야. 나는 이쪽에, 너는 그쪽에, 또는 나는 이걸 먹을 테니까 너는 그걸 먹어,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나는 낮에 활동할 테니까 너는 밤에 활동해. 이런 현상을 우리가 분서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왼쪽 그림 보면 솔새가 있는데
여기 얘도 솔세, 얘도 솔세, 얘도 솔세야. 셋 다 솔세지만 생긴 게 좀 다르죠. 다른 종이란 말이야. 얘네들이 뭐 할 때, 이 나무에 단독으로 서식할 때는 얘네들이 특별한 위치에 가서 서식하지 않지만, 얘네들이 한 나무에 이렇게 같이 서식할 때는 이렇게 위, 중간, 아래 이런 식으로 자기 위치를 나눠서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 종의 솔새는 경쟁을 피해 서로 다른 공간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공간을 나눈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피라미가 사는 곳에 갈견이가 이주하면, 피라미는 수소곤충은 적게 먹을 테니까 유기물과 식물성 플랑크톤 이건 내가 먹을게. 그 대신에 갈견이 너는 수소곤충을 먹어. 이렇게 양보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독으로 살아갈 때보다는 그래도 좀 조건이 안 좋아지긴 하지만, 한쪽이 완전히 배제되거나 아니면 양쪽 다 큰 상처를 입는 그런 건 피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우리가 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공생, 그 다음에 기생이에요. 공생은 뭐지? 함께 잘 살자 이거야. 그렇죠. 근데 이 공생은 다시 둘로 나눕니다. 상리공생과 편리공생. 자, 상리공생은 서로 상처죠. 리는 이익이죠. 둘 다 이익을 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두 종도 어떻게 돼? A종과 B종이 있으면 A종도 플러스 B종도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편리공생은 편, 이건 한쪽 편이죠. 리, 이익이야. 그래서 한쪽만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두 종이 있다면 한쪽은 이익을 보는데 다른 한쪽은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죠. 공생하든 공생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편리공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득을 보는 쪽이 있다면 손해를 보는 쪽이 있는 거죠. 그렇지. 이거를 우리가 기생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상리공생, 편리공생, 기생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예가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상리공생의 예에 뭐 있다? 곤충과 꽃 서로 돕죠. 한쪽은 꿀을 얻고 한쪽은 번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균이 소의 소화기관에서 섬유소의 분해를 도와줘. 그렇죠? 그리고 양분을 얻어. 그러면 소도 좋고 세균도 좋죠. 그렇죠? 이것도 상리공생에 해당한다. 하고 요 밑에 보면 흰 동가리 있죠. 니모네 니모. 이 니모는 말미잘과 상리공생 하는데요. 그렇지? 흰 동가리는 은신처를 제공했습니다. 이 말미잘은 끝에 촉수가 달려 있어가지고 물고기들을 이 촉수 속에서 쏘는 작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팍 쏴가지고 기절시켜서 잡아먹는데, 근데 흰 동가리는 이에 대한 면역이 있대요.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미잘 속에 숨고요. 그 대신에 이 흰 동가리를 보고 포식자들이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포식자들을 유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 동가리는 먹이를 유인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말미잘은 천적으로부터 흰 동가리를 보호해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편리공생은 한종은 이득, 한종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그래서 혹등고래와 따개비가 되겠습니다. 이 따개비는 부착생물이요. 부착생물. 어디 붙어서 살아간단 말이야. 붙어서 살아가면 이동을 못하니까, 동물인데도 이동을 못하니까 종족을 널리 뻗뜨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이 따개비가 고래의 피부에 붙으면, 고래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지만 따개비는 전 세계를 여행하겠죠. 그래가지고 자기 종족을 널리 퍼뜨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기생. 기생은 한쪽은 이득, 한쪽은 피해죠. 그래서 보통 기생충들, 회충, 촌충, 뭐 십이지장충,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 동물의 몸속에 기생하는 이런 기생충들, 그다음에 말라리아 원충, 모기 몸에서 사람 몸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들이죠. 그다음에 진드기, 털 속에 피부에 기생하면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생생물의 예로 들 수 있고, 여기 보면 기생벌, 숙주 애벌레 몸속에 알을 낳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기생벌 유충이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애벌레의 몸을 파먹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지. 기생벌 유충에겐 좋지만 숙주인 애벌레는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포식과 피식. 먹고 먹히는 관계. 먹는 동물이 포식자, 먹히는 동물이 피식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당연히 먹이사슬로 연결되고요. 이런 포식 피식 관계는 개체수 조절에 영향을 줍니다. 포식자가 없으면 피식자가 너무 많이 번식하겠죠. 그렇지? 그렇다면 균형이 깨져요.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면 결국 공멸하고 맙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피식자 없으면 포식자도 같이 굶어 죽겠죠. 그렇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개체수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포식자는 더 사냥을 잘하는 놈이 살아남겠지, 피식자는 사냥으로부터 잘 피하는 놈이 살아남겠죠. 살아남기 위해서 얘네들이 뭐해? 다양한 변이체들 중에서 살아남기에 유리한 종이 더 많이 살아남아서 번식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럼 그쪽 방향으로 진화가 일어나겠지. 그래서 피식자가 진화하면 포식자가 사냥하기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 어려운 환경에 적응한 놈이 살아남습니다. 그럼 포식자도 진화해요. 그럼 피식자가 이제 많이 잡아먹히겠죠. 그럼 그 중에서 잘 잡아먹히지 않는 그런 변이체가 또 살아남습니다. 그럼 피식자가 진화합니다. 그럼 포식자가 진화하고 피식자가 진화하고 계속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같이 진화하게 되는데, 포식자와 피식자 모두에게 생존을 위한 적응과 진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진화하는 거, 이런 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진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식자의 경우에는 경고색을 띠는 경우 있습니다. 되게 뭐 화려한 색을 띠고 있는 애들 있죠. 그렇지? 이런 애들은 야, 나 먹으면 위험해, 뭐 이런 신호를 보내는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방어물질을 분비하는 경우, 그렇죠? 방어물질을 분비하는 그런 식으로 포식자를 피하고, 또는 여기 보면 부엉이의 눈을 닮았죠, 나비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냐, 의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식자가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거지. 이거는 변화시켰다기보다는 우연히 이런 모습을 가진 변이체들이 사냥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우리 뭐라 하냐면 의태라고 하고요. 또 어떤 애들은 보호색을 사용하기도 하죠. 주변 환경과 비슷한 색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포식자의 경우에는 어떨까? 사냥 기술이 뛰어난 애들이 살아남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적응 형제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군집 내 개체군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양하게 문제가 나와요. 어렵지는 않지만, 그런데 문제 좀 풀어보면서 적응하면 쉽게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몇 가지 예시 문제를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잠깐 세워놓고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 듣는 것도 괜찮겠죠? 그림은 시간에 따른 생물종 기역과 니은의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의 상호작용은 경쟁과 포식, 피식 중 하나이다. 경쟁이면 어떻게 되겠어?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거나, 그렇죠? 아니면 둘 다 어려워지거나 하겠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주기적 변동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포식, 피식 관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면 누가 포식자고 누가 피식자냐? 지난번에 개체군 할 때 주기적 변동 우리 공부할 때 얘기했었죠. 누가 먼저 변화한다? 그치. 피식자의 변화가 선행하고 포식자의 변화가 후행한다 그랬어요. 변곡점이 누가 먼저 온다 그랬어? 피식자가 먼저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억이 뭐야? 얘가 피식자, 니은이 포식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두 종의 상호작용은 포식과 피식이다. 맞는 말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 1에서 개체수는 기역이 니은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생물 니은 개체수는 오른쪽 축이고 생물 기역 개체수는 왼쪽 축이에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누가 피식자는 포식자보다 어떻다 그랬어? 항상 많다 그랬지. 그치? 개체수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역이 피식자고 니은이 포식자야. 개체수는 기역이 니은보다 많다. 맞아요. 기역은 구간 1뿐만이 아니라 이 빨간 그래프가 파란 그래프 아래로 내려오는 요런 구간 있죠? 요런 구간에서도 기역이 니은보다 많습니다. 개체수가. 그거 좀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디귿. 구간 1에서 니은의 출생률은
니은의 사망률보다 높다. 뭐라 그랬지? 사망률분의 출생률은 증가율이 되겠지. 분모보다 분자가 크면 증가율이 1보다 크겠지. 사망률보다 출생률이 크다는 것은 뭐야? 이거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니은의 출생률이 니은의 사망률보다 높다. 니은 구간 1에서 니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맞는 말 되겠어요.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은 하천 주변에 식물종 A와 B를 각각 또는 함께 심었을 때 서식하는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서식 분포에는 두 종의 상호작용과 토양의 건조한 정도만 영향을 준다. A종 심었을 때, B종 심었을 때, 같이 심었을 때. 여기 1구간 한번 보세요. 1구간은 같이 심어도 뭐만? A종만. 같이 심어도 A종만. 이렇게 자라죠? 그 이유가 뭘까? B종은 원래 여기까지 못 내려오죠? B종이 서식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쪽 구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구간을 한번 보세요. A종만 심었을 때, B종만 심었을 때, 같이 심었을 때 어떻습니까? 같이 자라죠? 그렇지. 그럼 여기서 지금 얘네들이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A종과 B종을 같이 심었는데 뭐만 남았어? A종만 남았잖아. 그렇죠? 그렇다는 건 여기서 경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겨버렸다는 거야? A종이 이겨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일어난 거야? 경쟁 베타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B는 A에 비해서 건조한 환경의 내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B종이 더 건조한 곳에 서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 맞는 말 되겠고요. 구간 1에서 B가 서식하지 않는 것은 경쟁 베타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네. 여기는 원래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죠? B종이 원래 서식할 수 없기 때문이야. 단독 배양을 했을 때 우리가 알아봤죠? 그래서 니은 틀린 말이고. 그 다음 두 종을 함께 심을 때 구간 2에서 A와 B는 상리공생한다. 근데 아니지. 뭐 한다? 그렇지. 경쟁한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네요. 요런 스타일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잘 좀 받으세요. 세 번째 문제. 그림가는 A종과 B종을 단독으로 배양했을 때, 나는 혼합 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상호작용은 상리공생과 경쟁 중 하나이다. 뭐 뻔하죠. 상리공생 아니고 경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상리공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상리공생이라면 A종, B종. 아까 뭐 했던 거에 비해서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 어떻다? 개체수가 더 늘어났다. 뭐 했을 때? 혼합 배양했을 때. 그렇지? 이게 바로 뭐다? 상리공생 그래프가 됩니다. 편리공생은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는 단독 배양 때보다 올라가지만 나머지 하나는 단독 배양 때하고 똑같은 곡선을 그리겠죠. 그게 편리공생이 될 겁니다. 어쨌든 얘는 그럼 뭐야? 경쟁이고요. B종이 어떻게 됐어? 사라졌네. 어디까지 일어난 거야? 경쟁 베타까지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간 1에서 A종의 출생률은 사망률보다 높다. 그렇겠네. 왜? 뭐 하고 있어요? 그렇지? 증가하고 있잖아. 이 말은 뭐야? 출생하는 애가 사망하는 애들보다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 다음 A와 B의 상호작용은 경쟁이다. 맞네요. B가 사라지면 A는 환경저항을 받지 않는다. 환경저항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렇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조건에서든 왜? 공간이 무제한일 수는 없잖아. 그렇지? 먹이가 무제한일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B가 사라지면 환경저항이 좀 줄어들긴 하겠죠. 살만해지긴 하겠지. 하지만
얘네들이 개체군의 생장을 제약하는 조건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디귿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만 맞네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천이에 대해서